뉴스보다 재밌는 뉴스, 기사 속에는 나오지 않는 취재의 뒷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슈의 이슈. 우리가 자칭 이제 경기도 대표이자인데 이 대표이자 모이기 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방송만 하려면 정말 힘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스스로 경기도 대표이자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뭐 외부 반응은 어때요, 좀? 당연하다는 반응이에요. 뭐 세상스럽게 뭐. 네. 당연하다는 반응이에요. 네. 중국 뭐 내부에서 어때요? 대표이자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 대표 많이 하라고 저한테. 노조 기자 어때요? 뉴스에서는? 뭐 저희가 뭐 사실 각 출처를 대표해서 나온 거기도 하고 각 회사에서 에이스들만 이렇게 딱 뽑아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다들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뽑아낸 건 아니고 스케줄이 제일 한가하시더라고요. 세분을 위해서 방송에 좀 워드란 방송을 위해서. 지금까지 했던 방송 중에서 가장 오프닝이 훈훈하네요. 훈훈하게. 우리 노수정 기자님 2주 쉬었다 나왔는데 지난주에 좀 안타까웠어요. 다크서클이 너무 내려와 네. 있어서 요번 주도 그런데 오늘도 조금 다크서클이 좀 내려온 것 같은데. 이게 사건팀에 있어서 그 피곤해서 그런 건가요? 그래 뭐 오늘 저는 컨디션 아주 좋은데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와 있는데 오늘 참 좋은데. 아니 근데 이게 저도 사건팀을 해봤지만 사건팀을 해보면 기자의 이 성향도 좀 바뀌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늘 보는 게 안 좋은 사람, 나쁜 사건, 뭐 만나는 사람들이 피해자들 깡패, 조폭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노수정 기자님? 저는 사실 굉장히 밝은 성격에 말도 잘하고 이런 성격인데 이 사회부에 있다 보면은 접하는 사람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뭐 살인범, 연쇄 성폭행범 뭐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뭐 딱 하나를 보더라도 좀 약간 삐딱하게 보게 되죠. 이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게 되니까 약간 좀 사람이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사건팀을 한 6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반조폭이 되어 있더라고요. 말도 그렇고 이 습성이나 이런 것들이 말투가 우선은 굉장히 험해지고 그러면서도 스스로가 인지 못할 정도로 이게 말이 험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정치부로 넘어갔는데 사람 되려고 정치부들이 얍삽해지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준비해 오신 기사들 얘기를 들어올 텐데 우선 우리 중불보 청년 기자 늘 이렇게 지역에 아주 밀착형 기사를 하고 있고 스포츠 기사를 많이 했었어요. 그동안은. 근데 오늘은 어떤 걸 준비하셨어요? 오늘도 역시 지역 밀착형. 지역 네, 밀착형. 근데 오늘도 그 기사를 또 르포 형식으로 써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디테일하게 취재를 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르포라는 건 현장을 많이 댕겼다는 그렇죠. 얘기인가요? 현장을 이제 우리 뒤져가지고. MC분이 현장을 댕겼다 그러시고요. 현장을 많이 댕기시다 그래가지고. 왜 이러는지 몰라. 다시 할게요. 그냥 현장을 하시죠. 다니셨다는 거죠? 다시 아니, 전 방송 못 나갈까봐. 네, 어떤 내용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수원시가 이제 그 쓰레기 이제 무단투기하고 관련해서 그 좀 이렇게 무단투기 좀 심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방지하고자 그 시책을 하나 내놨어요. 이제 그 수원시 이제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뭐냐면은 이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종량제 봉투 사용률이 60%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네, 그냥 네. 아직도 비닐봉투에 버리시는 분이 네, 많다고 검은색 비닐봉투나 뭐 파란색 비닐봉투 이렇게 버리다 보니까는 이제 여지껏 그냥 시에서는 이거 다 수거를 해 갔는데 이게 계속 지속이 돼도 이게 변하지 않으니까 이게 뭔가 강경한 대책이 있어야겠다. 이래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쓰레기를 걷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쓰레기 봉투 적발이 제대로 안 된 게 1회 적발됐을 때는 그 왜 수거하는 차량이 있잖아요. 이 차량이 도는 그 구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구간이 열흘 동안 스탑이 됩니다. 수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종량제 봉투에 버렸다고 하더라도 네. 옆집이 그랬다면 그러니까 영화동에 몇 번지에 사는 주민 한 명이 쓰레기 봉투를 잘못 버리면 그 동네 조원동 영화동은 열흘 동안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 수많은 가구 중에 한 집만 잘못해도 그렇죠. 그 라인 전체가 다 네. 수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지역도 아니고. 네, 그 정도. 그러니까 이게 5월 1일부터 이제 실시가 됐는데 시행이 됐는데 이 주민들한테 이제 나름대로 시에서도 이제 홍보를 많이 하려고 전단지나 이런 것들을 많이 네. 보냈겠죠. 근데 사실 주민들이 이렇게 전단지 이런 걸 보면 이렇게 크게 와닿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는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원래 해왔던 대로 해니까 이 쓰레기가 수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원 시내 주택가 골목이라는 골목은 다 쓰레기로 쌓여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제가 이것도 지난주에 보니까 자료 사진 내니까는 이게 또 설명이 쉽더라고요. 자료 사진 하나 이렇게 또 나가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쓰레기가 이 주택가 담벼락을 거의 위에 올라갈 정도로. 네, 하나는 집을 이렇게 아예 덮을 정도예요. 지금 수원시
그 공식 홈페이지 시민 게시판은 지금 이 쓰레기 어. 이 민원글로 도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시 입장에서는 시민들한테 이제 이렇게 쓰레기를 안 그러니까 쌓아놓게끔 해가지고 경각심을 심어주겠다는 건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솔직히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네.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되나. 네. 근데 뭐 저 입장은 뭐 그래 모든 정치력에 좀 강압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한 달, 두 달 가서 이제는 주민들 자체가 그걸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버리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그럼 좀 없어지지 않을까요? 이 불법 투기 여지껏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취재 뒷이야기인데 취재하면서 이제 주민들하고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면 사실 우리 집 앞에 쓰레기 쌓여 있는 곳은 우리가 여지껏 상습 불법 투기 지역으로 계속 민원을 얻던 지역인데 내가 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와서 버리는 거를 가지고 나한테 죄를 물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시민한테 경각심을 심어준다? 일리가 있네. 예, 집 앞에서 버리게 해갖고 거기에서 안 갖고 가고 이랬을 때는 그 주인한테 책임을 물면 되지만 남들이 와서 버리는 거 갖고 이걸 책임을 묻는 거 좀 이렇게 맞지가 않아요. 그거 일리가 있네 네, 진짜로. 네. 아 그럴 수가 있겠네요. 그 뭐 공동체 의식이죠. 공동체 의식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뭐 정말로 개선이 될지 아니면 시민분들의 민원으로 시가 포기를 할지는 결과는 뭐 4주 후에 알 수 있겠죠. 사전쟁이니까 4주 후면. 뭐 그래서 지금 시에서 그걸 바꾸겠다 이런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시 정책 시민한테 인식을 심어주는 건 중요한데, 그러니까 당장 지금 그 불법 투기물로 쌓여 있는 쓰레기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아무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일단 놔두겠다는 거예요. 그냥. 뭐 4주 안에 치우겠죠.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노수영 기자. 네.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준비하신 것 좀 얘기해 주시죠. 근데 제가 이제 취재한 거는 그 서민 경제 침해 사범에 대해서 경찰이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가정의 달이라고 이제 경찰이 최근에 발표한 이 수사 사례를 보면 예. 그 어르신들 우리 7, 80대 맞아요. 노인들을 상대로 한 그 범행이 굉장히 많이 아. 예, 기승을 부리고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있었는지 얘기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정말 쓸모없는 땅 있죠. 우리 전국에 이제 쓸모없는 땅들이 많이 있잖아요. 인야 네. 같은 거, 땅, 그 산 같은 산 거. 속에 있는 예, 땅들 예. 이런 거. 정말 이 땅은 필요 없는 땅, 공시지가로 뭐 몇백 원, 몇천 원 되는 땅인데 그거를 이제 엄청나게 비싸게 이제 몇백만 원에 파는 거죠. 평당 가격으로. 근데 그거를 당장 그게 너무 상식적으로 그게 살 수가 있어요? 다 어떻게 사죠 그거? 네, 정말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가 느꼈을 때. 근데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많이 외로우세요. 그러니까 외로우신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이제 또 그리고 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제 주부 사원을 모집한다. 아, 예. 네, 돈도 벌고 뭐 집에서 혼자 있으면 심심하니까 아, 그쵸. 와서 이제 예. 소일거리로 와서 이제 돈도 벌고 뭐 일도 하고 이렇게 친구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면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그 사무실에 이제 취직을 시켜주겠다. 그러면은 이력서를 쓰게 해요, 일단. 아, 예. 이력서 쓰면 뭐 주택이 지금 자가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이렇게 봐서 아예 정말 뭐 능력이 없다 하는 할머니들은 일단은 제끼고 약간 뭐 전세나 월세나 어떤 담보거리가 있는 이제 할머니들에 대해서는 취직을 시켜주겠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모아놓고 이걸 다단계 교육을 시켜요. 이 땅이 정말 좋은 땅인데 이 땅을 하면은 뭐 정말 개발 가치가 있으니까 땅부자가 될 수 있다. 땅을 팔아라. 네, 아니 땅을 사라 이거죠. 사라고? 네, 땅을 사면 뭐 그리고 또 어르신들 뭐 그 자녀분들도 계신데 내 땅 명의로 내 명의로 된 땅이 있어야지 과시받지 않는다. 밖에 나가서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설레니 보니까 이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재산이 있나를 봐야 되니까 그 절세 일단, 이게 있는 거 확인하고 끌어들이는 거구나. 취업을 미끼로 해서 이제 하는 그러면 거고. 그 전세나 집 갖고 있는 걸 대출을 받아서 그걸 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거의 이번에 적발된 그 사례를 보면 이 부당 이득을 챙긴 게 677억. 그러니까 굉장히 큰. 예. 그리고 피해자도 지금 2,100여 명이 넘어요. 이게 좀 수법이 보면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좋은 땅이다 해서 누가 사겠어요. 아무리 어르신들이라고 그래도. 근데 이 보면은 그 어르신들을 이렇게 취업을 시킨다는 이 명목으로 데려다 놓고 할머니 참 뭐 예쁘다 엄마 하면서 이제 젊은 이제 남자 바람잡이들이 엄마 왜 이렇게 오늘 예뻐 그리고 뭐
생일날 꽃도 갖다 주고 우와. 같이 오늘 찜질방 가자. 그래서 이제 외로운 신일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같이 이제 뭐 예쁘다고 하기, 뭐 같이 찜질방 가기, 뭐 그리고 꽃목걸이 걸어주기,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접한 할머니들은 거기서 이제 삶의 위안을 얻는 거예요. 이제 노년에 이런 수법이 좀 있었고요. 또 이제 그 최근에 또 이제 어버이날 최근에 있었잖아요. 전국적으로 이제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사실 노인분들이 이제 접촉해서 그쵸. 나와 그쵸. 계시는 예. 경로당에 가서 라면을 뭐 한 2개, 3개씩 주면서 엄마 이거 사은품인데 엄마 받아 이렇게 하면서 잠깐 신분증을 좀 보여달라. 왜냐면 사은품을 주면 근거를 남겨야 되니까 어떤 이 암흑의 할머니가 받았는지 이거를 체크를 해야 되니까 신분증 좀 잠깐 보여달라. 할머니들은 또 라면 뭐 2,000원, 3,000원짜리 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또 엄마 하면서 또 어깨도 주물러주고 하면 이거 쉽게 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고 신분증으로 또 핸드폰을 개통을 해가지고 네, 몇백만 원어치의 뭐 핸드폰 하나 개통하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인터넷 들어가서 뭐 살 수도 있고 뭐 아이템도 구매할 수 있고 요즘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수백만 원 이렇게 떠안게 하는 그런 것도 청년 적발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좀 엉뚱한 질문이긴 한데 이 사건이 지금 그 어버이날 있는 그 주에 나온 얘기잖아요. 거의 예. 이게 뭐 경찰들이 일부러 그 시점 맞춰서 이렇게 기획수사죠, 기획수사. 기획수사 일부러 네.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저희가 어버이날이다, 노동자의 날이다, 뭐 어린아이다 이러면 기획기사 쓰듯이 기획수사죠. 경찰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이게 하루 이틀 안에 이제 수사하는 건 아니고 이제 뭐 몇 달에 걸쳐서 이제 인지 수사를 하게 되는 건데 또 가정의 달이고 어버이날이 있다 보니까 그때 맞춰서 좀 발표하는 측면도 있죠. 아니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기사를 취재 다 했어도 요건 좀 요때만 채워서 시기에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딱 기사를 쓰잖아요. 그러다 물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제가 이거 내일 모레 이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면 이제 내일 이거 뭐 세계 무슨 날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취재를 해놓고 이거 내일 모레 될 때까지만 기다리는 거죠. 내일 모레 나가면 이제 뭐 다들 난리 나겠지 막 이랬는데 다음 날 뭐 다른 신문에 나오거든요. 아니 이게 저도 궁금한 게 이 쓰레기와 전쟁 사실 이거는 제가 시작하고 나서 3일 전부터 그러니까 시작하고 나서 3일 있다 바로 이제 인지를 한 거예요. 취재를 해야 되는데 3일 있다 쓰면 명분이 없잖아요. 일주일 가자. 딱 일주일 기다렸다. 좀 두고 보자 현장을. 네. 기사는 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와꾸는 다 잡아놓은 상태에서 딱 준비해서 그 다음날 기사 딱 내보냈는데 경비일보 같이 나온 거예요. 제가 수습 때 이제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제가 수습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이제 정치부장님께서 그 유명하신 말을 남기신 적이 있으세요. 저희 어떻게 기자들한테. 얘기했어요? 기사는 쓰고 보도하지 않고 네가 품 안에 갖고 있으면 이 방송에 나가도 되나요? 이것도 삐치는 거 아니라 기사를 쓰고 보도하지 않고 네가 주머니에 품고 있으면 똥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저도 그분에게 그 얘기를 들었었어요. 똥이 된다. 맞아요. 변이 된다고 하면 되겠다. 변이 된다 그러면 되나요? 변? 가슴을 품고 아니 있으면 저는 변이 된다. 기사를 바로 쓰지 않으면 기사는 아이스크림이어서 녹아버린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기사는 이게 뭐야 여 기자님들한테는 아이스크림이 녹아다고 남자 기자들한테 변 된다 그러고 이거 문화가 이거 바뀌어야 돼요. 아니 그 말이 맞지 않나? 맞죠. 맞는 거예요. 보도하지 않고 내가 나 혼자 알고 있으면 뭐 다른 기자분들도 다 똑같이 열심히 일을 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으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기사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먼저 쓰지 않으면 변명에 불과한 거죠. 빨리 써야 돼. 나 알고 있었다는 뭐 변명인 거니까. 나 알고 있었어요. 이건 자 말이 좀 샜는데 이 과정에 있었는데 네. 좀 뒷얘기가 있어요? 뒷얘기 다 하고 있어요. 아니 저희가 일부러 그래서 이렇게 육성 기자 만들어놨어요. 네. 지난주 일 안 했어요. 아니 저 열심히 일했고요. 그게 다 알고 있는 얘기 같은데. 야, 그래요? MC가 기자를 지금 툭 넣고 저희가 그냥 나름대로- 묻어버리네요. 야. 아니 나 신경 써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이거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지금 저희가 지금 한참 뒷얘기 한 건데. 우리가 뭐야 컨셉이 무슨 뒷얘기하냐. 뒷얘기 했잖아요. 아니 지금. 이뭐 뽀뽀거리 달아주고 예뻐 아 그게 예뻐 뒷얘기야. 그렇게 친근감 표정에서 접근했다. 네.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그 피해자들이 저희 보도되고 나서 전화해가지고 정말 뭐 자살을 할 정도로 힘들다 네, 이런 얘기도 많이. 오늘 또 드러내겠는데요. 똥대 버렸네. 열심히 얘기해.
그 얘기가 앞에 있고 뒷얘기가 또 있다고 써있길래 뭐 다른 얘기가 더 있겠지 건데 그게 뒷얘기였구나. 네, 따로 말씀드릴게요.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자, 넘어갑시다. 이거 좀 이제 웃지 말고. 제가 누굴 이호준 기자. 제가 방송에 생얼을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경기일보 이호준 기자. 네. 오늘 준비, 오늘 주는 어떤 걸 준비했어요? 오늘도 네, 훈훈한 얘기인가요? 네, 오늘은 좀 훈훈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가 조금 황당했던 사건을 좀 하나 말씀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이것도 도청 얘기예요? 도청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이제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시겠지만 팔도라는 라면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예. 우리나라의 그 하얀 라면의 그 신드롬을 몰고 왔던 그 라면을 만드는 회사를 말하는 그쵸. 팔도가 경기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더라고요. 뭐가, 난 억울하다 뭐가. 행정심판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기업이나 개인이 시로부터 자기가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이거를 내가 너무 불합리하니까 다시 한번 이걸 좀 재고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시보다 한 단계 위 기관인 도에 청구를 하는 건데요. 팔도가 왜 행정심판을 청구했을까라고 쪽 내용을 봤더니 지난해 12월 6일에 팔도가 이천시에 있는 이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공장에서 기준치 부유물질량보다 2배가량이 더 많은 부유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방류수 169톤을 이천 복화천에 방류를 하다가 이천시에 적발이 됐더라고요. 폐수를 무단 방류했다는 건가요? 무단 방류는 아니죠. 방류하기로 되어 있는 그 통로를 타고 방류를 한 건데 기준치 이상의 오염이 있는 기준치 이상의 부유 물질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조금 더 걸러냈어야 되는데 걸러내지 못하고 방류가 된 거죠. 그래서 과태료를 한 500여만 원을 받고 이제 시정 조치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억울하다 자기네들이 500만 원 벌금 받은 게 500만 원 벌금 받는 게 억울한 게 아니고 기업에서 팔도라는 대기업에서 500만 원이 억울한 게 아니라 거기 이천 공장에서 지금 30여 년 동안 기업 활동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자기네들이 어긴 적이 없는데 왜 그때 유독 부유물질이 2배 이상 나왔는지 좀 이해할 수가 없다, 납득할 수가 없다 자기네들은. 그 조사 자체가 납득할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걸린 건 걸린 거니까 걸린 거는 자기가 잘못했는데 자기네들이 팔도가 녹색 기업이에요. 녹색. 환경을 중요시하는 녹색 그렇죠. 기업. 환경청, 그러면 정부에서 안 되지. 인정하는 녹색 기업인데 자기네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녹색 기업으로서 이미지와 활동해왔던 수십 년간 이 지역에 활동을 해왔던 것들이 지금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게 무너져 버릴 수 있는 이미지, 기업 이미지가 무너져 버릴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다시 한번 재고를 해달라 이렇게 좀 청구를 했더라고요. 그 다음날 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사를 한 결과 걸린 건 걸린 거고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일단 법을 위반해서 배출한 거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군요. 18도의 청구를 기각시켰죠. 예. 거기까지는 기사가 된 거죠. 그렇죠. 뒷얘기는 뭐가 있어요? 또 없나? 지금 물어보는 다행 아니. 제가 이제 기사가 나갔어요. 네, 기사가 나갔어요. 기사가 나가니까 이제 아무래도 대기업에서 또 이제 식품을 제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폐수 방류에 대한 기사가 나가면 굉장히 좀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팔도 기업 담당자 측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경기일보로 한번 보고 싶다. 아니, 이호준 기자는 찾아온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기자님을 한번 뵙고 싶다 그래서 속으로는 좀 왜 오시지? 그래서 이렇게 뵀는데 그분이 이제 저를 이제 둘이 이제 차를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좀 슬픈 얼굴로 오셨어요. 굉장히 슬픈 얼굴로 오셔가지고 아니 슬픈 얼굴로 기쁠 수가 없잖아. 아니 슬픈 얼굴로 왔다는데 피디님이 빵 웃으셔가지고 슬픈 얼굴로 오셨는데 저를 붙잡고 이 기자님 저희가 정말 그동안 환경 운동에 정말 많이 앞장서 왔고 다양한 활동도 많이 해왔고 30년간 지역을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회사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이번 기사로 인해서 자기 애들이 좀 굉장히 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후속 보도나 이런 것들을 좀 자제 좀 했으면 좋겠다. 예. 당부를 하셨어요. 저한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저는 또 굉장히 또
순정적이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보셨잖아요, 눈물 한 번. 그렇죠. 네. 오셔가지고 이제 굉장히 뭐 힘든 상황을 얘기하시니까, 아, 그런가 보다. 팔도가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른가 보다. 그래서. 그냥 딱할 수도 있겠네. 네, 그리고 이제 그분은 이제 같이 차 마시고, 아, 힘내시라고 제가. 힘내시라고. 무조건 안 하겠다. 아, 힘내시라고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네. 보내고 검색을 해봤어요. 팔도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0년 이후에 최근에 라면? 네. 라면이 대박을 쳐가지고 지난해 뭐 라면이 200억 가량의 매출을 했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구만. 아니 그리고 아니 그 무슨 식스센스 반전도 아니고 라면이 빵 터져가지고 뭐 200억 이상의 그 한 해 매출을 올리시고 그 이 우리나라에서 주춤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아, 수출해서. 수출액만 600억 이상의 수익을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5월 9일에 그 팔도가 라면 사업 30주년 기념 행사를 하면서 글로벌 라면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어렵대네. 엄청 어렵대네, 지금. 직원들 잘라낼 판이고. 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 과장님한테 크게 한번 속은 거죠. 아, 역시 대기업 과장님들은 대단하십니다. 아니 그래서 중요한 건 후속 보도를 했어요? 아, 지금 후속보도 타이밍을 놓쳤죠. 제가 똥이 된 거야, 똥이. 제가 속아가지고 제가 타이밍을 놓쳐서 지금 후속보도를 하지 못하고 지금 똥이 그럼 후속보도할 내용이 또 있어요?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후속보도는 어떤 내용을 하려는 여기서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그 팔도가 그러니까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을 방류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뭐 그동안 잘해왔기 때문에 자기들. 그러니까 그동안 단 한 번도 이런 경우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해왔었는데 네. 지난 2000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지난 2002년도에는 그 총인이라는 총인이 이제 기준치보다 더 많은 방류수를 배출했다가 걸린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걸리신 건 걸리신 거니까 팔도에서 뭐 글로벌 기업으로 다시 재도약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뭐 설치하셔가지고 잘 조치 취하셔서 승승장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대기업 과장님은 다음에 또 한번 뵀으면 좋겠어요. 야, 한번 속였다고 나가서 여기서 이제 한쪽도 혼나봐라 이건데요, 오늘.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크게 한번 속아가지고. 자, 어쨌든 뭐, 오늘도 수원시의 이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뭐, 그리고 정말 가정의 달인데 보고 정말 아팠고 씁쓸했던 우리 노인들 사기하는 사기단, 그리고 우리 뭐 녹색 환경개발을 하는 우리 팔도에서 이런 무단 방류, 무단 방류는 아니죠. 폐수를 흘려보내는 이 얘기, 뭐, 좀 재미있고 다양한 얘기 많이 나왔는데, 다음 주에도 좀 이렇게 좀 더 스펙타클하고, 요새 좀 재미없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준비를 좀 하셔서, 좀 더 스펙타클하고 정말 이슈 쇼킹한 얘기를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신 것들이 얍삽 들리더라고요. 현장 댕겼다 그러시면 그러다 물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좀 뒷얘기가 있어요? 뒷얘기 다 하고 있어요. 제가 방송에 생얼을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딱 준비해서 그 다음날 기사 딱 내보냈는데 경비부 같이 나온 거예요. 기사를 쓰고 보도하지 않고 네가 주머니에 품고 있으면 똥이 된다는 거.